자, 다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른바 젊은 피 돌풍이 이게 한바탕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거죠. 보겠습니다. 마크롱도 한국에선 대통령 불가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요. 40살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피선거권 40살 제한 또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헌법에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36 이준석 당대표도 지금 가능할지 말지 이런 걸 타진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거 왜 지금 대통령은 40살 넘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직도 있느냐는 거죠, 지금. 아무튼 이런 이의제기입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0의 출마를 가로막는 대통령 선거 40세 연령 차별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 후보들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대 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 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여야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묻습니다. 2030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 제한 장벽을 없애는 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각 후보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통령 출마 자격, 나이 제한이죠. 이거는 헌법,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이런 데 관련돼 있어요. 먼저 헌법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헌법 67조 4항입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일단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고요.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또 25세란 나이가 등장하죠. 또 아래로 갑니다. 현재 40살에 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4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30대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헌법에 이 규정이 왜 들어간 겁니까? 저게 원래는 그 법이 있었어요. 헌법이 아니고 52년도에 아마 이제 미군정에서 영향을 받아서 예. 정부통령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3년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40세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아, 그때부터 그 내용이 네, 있었다. 그건 이제 법에. 원래 있었어요. 법에 있었는데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헌법 규정으로 넣은 거죠. 아, 법이었는데 이제 위로 상위법이 헌법에 이걸 포함시킨 그러니까 거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넣었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그 당시에 헌법에 이제 포섭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정치 상황이 뭐 김영삼, 이철성 이렇게 한참 30대 후보들이 뭐 세를 모을 때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규정 때문에 출마를 못 하게 되고 윤무선 대통령하고의 리턴 매치가 있었던 때로 기억이 되는데 예. 어쨌든 저 규정 때문에 출마 못 하던 김대중 대통령 등이 그 이후에 이제 3파 트로이카가 나온 거죠. 40이 넘어가면서 그렇죠. 출마한다는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철성 이렇게 이제 아마 저 규정이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왜 40세냐에 대해서는 예. 그 법을 만들 당시에 미군정에 있는 규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좀 있고요. 그럼 뭐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네요. 근데 또 동양 사상에 보면 예. 굳이 찾자면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제 불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40. 40은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50은 지천명, 60은 이순 이렇게 굳이 그럼 이제 지천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지천명 정도는 돼야 뭐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물론 특정 연령대를 제한하는 거는 뭐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사회생활이나 정치 환경을 다 고려해서 들어간 규정으로 보이고 정치 환경이 변화되면 저 헌법 규정 또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 바꾸려면 개헌 사항이네요. 개헌 사항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사실은 인생 전반을 경험을 하고 이 사이 뭐 국제관계 예. 등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을 할 수 있는 연령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파격적으로 내리는 것은 저 찬성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치 환경에 따른 약간의 다소 조정은 좀 필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다소 조정이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한 35 정도. 아, 35 이상은 가능한 걸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팬덤 정치가 좋은 면도 있고 예. 나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와 시스템 정치가 약간의 대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팬덤 정치를 세를 모아서 가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팬덤 정치에 기반한 통치는 사실은 시스템에 기반한 통치하고 약간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항상 문제를 좀 일으키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정치 환경이라는 게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 발달 과정에 따라서 예. SNS를 잘 활용해서 조직적 측면이 아니고 팬덤에 기댄 어떤 정치 세를 확장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럴 때 세를 얻은 분이 만약에 팬덤 정치 기반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시스템 정치를 잘 융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정치호 편집은 네. 지금 저 40이에요. 제한이 40은 넘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찬반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인구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보면 예. 20대가 뭐 10몇 % 되고 예. 30대도 10몇 % 되는데 예. 국회에 진출해 있는 사람이 과연 2030이 과연 몇 명이었느냐. 이준석 돌풍은 사실 이러한 세대의 분노 이것이 굉장히 포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030은 왜 항상 소외되고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의당이 깃발을 잡고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육입니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대의제에 나올 수 있는 대표가 예. 되는 사람도 교육받은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프랑스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랜 계몽 시대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예. 정신이 깨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의제가 꼽힐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당원들에게 당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20대, 30대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그렇게 활기차게 진출할 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도 건드려야 된다. 예.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도 쟁취해야 하지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담보가 마련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고치고 나서 이러한 그 연령별 그 대표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게 하나만 갖고 성취되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구조적으로 좀 살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할 필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유 전 네. 그리고 대선 가까이 되면 대선 주자들 공약 중에 개헌은 꼭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내용 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고 의견을 좀 어떻게 갖고 네, 계십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개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의제 중에 하나는 될 것 같고요. 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투표권을 가지면은 그렇죠. 출마할 수 있죠. 그것이 대통령이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선거권, 피선거권 사실 나이 제한이 좀 달라요 지금요. 네, 그렇죠. 지금 투표권 얘기도 뭐 우리가 20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지금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6세까지도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투표권은 점점 내려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거권 문제는 하향 추세인 것이 분명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비선거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 문제가 생기는데 훨씬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 물론 대통령제 하에서 무슨 30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러는 이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프랑스의 경우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케네디 경우를 보면 예. 뭐 40대 이하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논의가 된다면 대폭 선거권도 그렇고 비선거권도 그렇고 대폭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선 출마 뜻을 갖고 계신 분들 전 출마 선언하고 손 들고 나가시면 아마 계속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이분.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세요? 찬성하세요? 이 질문 나올 것 같습니다. 윤용호 의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40세라는 규정은 바뀔 필요가 있다. 헌법에 저런 게 굳이 있어야 될까라는 문제도 저는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직
선출직 공직자에 관한 예. 법은 따로 모아서 예. 대통령과 기타 뭐 다 넣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 장이든 대통령이든 예. 나이를 차등을 둔다 피선거권에. 그건 과거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 변화를 감안하면 전 신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건 차등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정도의 나이가 뭐 그 이상 자치단체장, 대통령 다 마찬가지잖아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할 때 더 맹점인 것들을 같이 정비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경우에 아까 윤기찬 변호사의 설명 중에 52년에 만들었을 때 미국 법을 우리가 베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미국은 찾아보니까 35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대신 미국에서 태어나서 14년 이상 살았다. 거주 요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뭐 3년 거주 요건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선출직 공직자 선거 관련 법 중에 가장 맹점이 자치단체 장은 주소지 이전 6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서 1년 뭐 규정이 있으면서 국회의원은 그거 없잖아요. 지역구 관련된 그래서 규정 지역구에 없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예, 얼마든지 18일 전에 가가지고 거기 등록해서 뽑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부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유리한 거는 쏙 빼고 절대로 반영 안 하고 나머지 것만 손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선출직 공직자에 관한 규정을 예. 법을 따로 정비를 해서 모으면서 이 규정도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그 제가 3년 거주 요건은 이전에 52년도에 있던 정부통령법에 규정된 것이고요. 예.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5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늘었군요, 지금. 네네. 근데 뭐 미국에 비하면 좀 짧긴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아무튼 이런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의제기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40살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